태국인을 얕잡아보는 한국 따위는 이번에 싹 다 망하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거야. 그러다 우리 다 죽어. 당장이라도 손이 발이 되게 한국에게 싹싹 빌어야 한다고. 어디서 한국 앞잡이가 감히 태국을 능멸해. 한국 같은 후진국은 이제 끝났어. 한국을 무시하며 주제 넘는 망언을 일삼는 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든든하게 태국의 뒤를 봐주기 때문에 당장에 한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태국이 한국을 짓밟을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에 한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며 태국으로의 관광을 취소하면서 현재 태국의 경제 상황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따위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던 태국이었지만 현재는 그들의 태도가 옳다는 의견과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싹싹 빌어야 한다며 오히려 서로 싸우기까지 한다는데요. 과연 태국 현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과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초만 잠시 시간 내주셔서 행운을 불러오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명문대인 치앙마이 대학교에 다니는 21살 태국인 차티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존경해왔어요. 그들의 역사,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군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다양한 나라의 방위 전략을 공부했는데 한국은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들의 군사력도 존경스러워요. 한국은 전쟁을 치룬 후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을 이룬 반면에 우리 태국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요. 그날은 날씨가 따뜻했어요. 저는 대학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있었죠. 하늘은 맑았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이 그나마 더위를 조금 덜어줬어요. 학생들은 3355 모여서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결국 집중하던 군사 전략 노트에서 눈을 떼게 만들었어요. 특히 요즘 들어 자주 나오는 주제,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최근 들어 한국 국경에서 태국 관광객들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절친 중 한 명인 아티스가 직접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는 한국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몇 주 동안 그와 한국 문화, K-팝,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을 거부당하고 이유도 없이 그냥 태국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들었대요. 아티스가 돌아왔을 때는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그는 몇 시간 동안 긴 글을 SNS에 썼고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죠. 자신을 범죄자처럼 대했다고, 이건 절대 공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치앙마이 대학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그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아티스는 뱅코리아라는 해시태그도 만들었죠. 그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태국 전체 SNS에 퍼져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주변의 대화를 들었어요. 학생들, 무리가 한국이 태국을 모욕했다는 얘기, 태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로만 보고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정말로 화가 나 있었죠. 저도 그들의 좌절감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모든 분노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마치 저 혼자 다른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 가장 친한 친구들, 아티스조차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아티스의 글이 SNS를 통해 유명해지고 며칠 뒤에 우리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의 화난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국만 탓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티스, 내가 화난 건 알겠지만 우리도 문제를 안고 있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비자를 넘기고 불법으로 일하고 있어. 그건 무시할 수 없어. 아티스는 마치 제가 그를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차티,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그건 날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그런데도 내가 한국을 두둔하는 거야?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들을 두둔하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상황을 솔직하게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면서 반한 감정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휴대폰을 열 때마다 새로운 글, 새로운 이야기들이 그 불을 더 키우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강의 시간에조차 이 문제가 나왔죠. 어느 날 국제관계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우리가 왜 한국을 신경 써야 하죠? 그들은 우리를 범죄자처럼 대하는데
우리는 당장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였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싶었고 한편으론 공격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오후 저는 늘 가던 분수대 옆자리로 갔어요.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제 생각은 자꾸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으로 돌아갔어요. 문제는 단지 관광객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였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불법으로 일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범죄에까지 연루되었죠. 한국에서 태국인이 연루된 마약 밀수 사건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한국만 탓하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친구인 쿤과 마주 앉았어요. 쿤의 사촌도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했거든요. 쿤은 아티스보다 이성적이었지만 그도 이번 일에 화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양국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쿤은 조용히 제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그가 설득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차티. 내 사촌은 불법으로 일하러 가려던 게 아니야. 공부하러 가는 거였어. 그런데 왜 범죄자로 취급받아야 하는 거지? 며칠이 지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어요. 복도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들이 서로 싸우는 걸 봤고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치 항상 폭탄을 밟지 않으려 조심조심 걷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수 없을까? 왜 모든 게 싸움으로 번져야만 할까? 하지만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다른 생각을 가진 것처럼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걸 변호하는 것도 지쳤죠. 최근 태국엔 한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 덕분에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 손님이 뚝 끊긴 거예요. 저희 가게도 피할 순 없었죠. 저는 그 모든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분노, 오해, 그리고 가족에게 끼치는 부담까지 너무나 벅찼죠. 하지만 기숙사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위라 교수님의 군사 전략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강의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방은 커다란 창문들 때문에 너무 밝았고 천장에 달린 선풍기도 천천히 돌아갈 뿐 습하고 무거운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치앙마이의 더운 날씨에 익숙하긴 했지만 그날따라 그 방 안은 불편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공기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위라 교수님은 동아시아의 군사 동맹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제가 따로 공부한 주제라서 잘 알고 있었죠. 그 동맹은 한국이 북한에 맞서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했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두 나라 간의 협력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강력한 동맹이었죠. 하지만 저는 교실 안의 긴장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최근에 아티스의 글이 화제가 된 이후로 다들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분노가 캠퍼스 전체에 퍼지고 있었고 누군가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죠. 앞쪽에 앉아있던 아카라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얼굴을 보니 뭔가 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아카라는 최근 그의 가족이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로 반한 감정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아카라가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명확했죠. 왜 우리는 한국을 마치 대단한 성공 사례처럼 이야기하죠? 그들은 단지 미국의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나라죠. 그 주변 학생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찬성하는 속삭임들이 교실 안에 퍼지는 것이 들렸어요. 제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카라가 말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건 맞지만 그들의 성공이 단순히 그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많은 도전을 극복해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줬고 저는 그 점을 존경했어요.
그들이 단순히 미국의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뭔가 말씀하시길 기다렸지만 교수님은 그냥 서서 아카라와 학생들을 번갈아 쳐다보고 계셨어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에 땀이 났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죠. 아카라, 저는 처음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그건 전부 사실은 아닌 것 같아. 맞아. 한국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고 그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기도 해. 그들은 산업에 투자했고 교육에도 투자했으며 그들의 국민들에게도 투자했어.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아. 교실은 더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아카라의 얼굴이 제가 말하는 동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가 제가 말하는 걸 싫어한다는 게 느껴졌고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 더 커졌어요. 그들은 우리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대했어. 아카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국경에서 쫓아내잖아. 우리가 그들이 이룬 것에 왜 신경 써야 해?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이유가 뭐야?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 상황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모든 걸 그들 탓으로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야. 우리 상황도 봐야 해. 왜 이렇게 많은 우리 사람들이 한국에서 비자를 넘기고 불법으로 일하고 있지? 왜 그들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는 거지? 그건 한국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해. 말을 내뱉고 나니 그 무게가 공기 속에 맴도는 게 느껴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아카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너 한국 편을 드는 것처럼 들려. 차티. 아카라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꿀꺽 침을 삼켰어요. 저는 사실 누구 편도 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오른쪽에 서 있는 거야. 저는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도 우리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해. 위라 교수님이 마침내 개입하시며 손을 들어 방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만하자. 교수님은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복잡한 문제고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이 중요해. 이제 수업을 계속하자. 하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이미 변했어요. 교수님이 논쟁을 멈췄지만 저는 여전히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 위에 어두운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이 일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강의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방금 있었던 일로 돌아갔어요. 제가 할 말을 했다는 건 알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게 느껴졌고 몇몇 학생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한국을 변호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가 좀 더 공정하게 상황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제가 잘못된 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서둘러 물건을 챙기고 방을 나왔어요.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도를 걸으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들렸어요. 그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게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밖으로 나와 마당에 도착했을 때 밝은 햇빛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도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분수대 옆에 앉아 생각을 가라앉히려고 했죠. 저는 항상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인기 있는 의견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의견이 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지게 만들 줄은 몰랐죠. 수업에서의 논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들은 너무 화가 나 있었고 한국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걸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조용히 있고 그들이 하는 말에 동의하는 척할 수는 없었죠. 분수대에서 물이 햇빛에 반짝이는 걸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답답했고 지쳤으며 조금은 두려웠어요.
이 갈등이 더 심해질까봐, 친구들을 더 잃게 될까봐, 그리고 모든 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위라 교수님 수업에서의 논쟁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 긴장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캠퍼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카라와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한쪽에 서 있고 학교 대부분은 다른 쪽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쿤마저도 요즘은 저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쿤은 우리 그룹에서 항상 침착한 사람이었고 싸움이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그의 사촌이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거부당한 이후로 쿤 역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쿤은 그 문제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수업에서의 논쟁 이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쿤이 저에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 주제를 피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오후 저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수년 동안 많은 태국 사람들이 휴가나 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업은 잘 됐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죠. 태국과 한국 간의 긴장감이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게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겼죠.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고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 스트레스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카운터 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지만 피곤한 기색을 숨길 수는 없으셨죠. 차티, 와서 참 반갑다. 엄마는 따뜻하지만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바깥의 바쁜 거리를 바라봤어요. 요즘 가게는 어때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어봤어요. 엄마는 서류를 접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한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거든. 공항에서 거부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예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은 이 사업을 일구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피하는 이유 중 일부는 아티스 같은 사람들이 SNS에서 퍼뜨린 분노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요. 힘드신 거 알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딱히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작게 웃으셨지만 그 미소는 슬펐어요. 어떻게든 버텨야지, 차티. 하지만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 금방 나아지진 않을 것 같구나. 엄마의 걱정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태국과 한국 간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으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관광업에 의존하는 다른 학생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후 저는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늘은 흐리고 비가 올 것처럼 공기가 무거웠어요.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카라와의 논쟁, 쿤과의 거리감,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태국과 한국 사이에 커져가는 갈등 때문이었어요.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쿤에게서 온 것이었죠. 그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이 대화가 올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쿤을 만나러 캠퍼스에 있는 분수대 근처로 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따뜻한 주황빛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어요. 쿤은 분수대 가장자리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의 자세를 보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분수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어요. 마침내 쿤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차티,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한 말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내 사촌 일도, 나도 정말 많이 화가 났었어. 근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전히 물을 바라봤어요. 이 화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쿤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죠.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해. 나도 화가 났어. 하지만 모든 걸 한국 탓으로 돌리는 게 맞는 걸까? 내 사촌이 비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모든 태국 사람이 한국을 미워해야 해.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될까? 저는 안도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한국이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문제를 무시할 순 없잖아. 모든 걸 그들 탓으로 돌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그 화에 휩쓸리는 게 너무 쉬웠어. 나도 내가 얼마나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몰랐어. 우리는 그곳에 앉아 조용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침내 누군가와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 사이의 긴장감도 사라졌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자 저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상황은 변하고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태국과 한국 간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쿤과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더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오해가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분수대 옆에서 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세미나 당일이 드디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토론 주제는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관계였고 분위기가 뜨거울 걸 알았어요. 지난 몇 주 동안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죠. 분노, 좌절, 그리고 끝없는 논쟁들이 오늘 세미나에서 모두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고 강의실은 꽉 찰게 분명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차분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쿤과 분수대에서 나눈 대화 덕분에 마음은 조금 편해졌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강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어요. 강의실은 크고 높은 천장에 의자가 뒤쪽까지 줄지어 있었어요. 앞에는 연사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조명은 무대를 마치 세상의 중심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밝았어요. 방 안에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마치 모두가 큰일이 벌어질 걸 기대하는 듯했죠. 저는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무대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 수업 동기들,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들, 심지어 행정실에 있는 몇몇 사람들까지 모두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이 세미나는 단순한 국제 관계에 대한 토론을 넘어 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게 분명했죠. 첫 번째 연사는 열정적인 연설로 유명한 선배였어요.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강한 목소리로 최근의 긴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 국민은 한국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거부당하고 관광객들은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맞서야 합니다. 청중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저도 주변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흥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화가 나 있었고 변화를 원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의 말은 자극적이었지만 진실의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연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자 제 불안감도 점점 커졌어요. 결국 제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말해야 할 순간이 올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연사가 한국을 비난할수록 저는 다른 시각을 제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몇몇 연사들의 발표가 끝난 후 청중에게 질문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어요. 방 안의 에너지는 이제 최고조에 달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좌절감을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어요. 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 올라갔고 학생들은 하나씩 일어나서 발언을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비슷한 얘기였어요. 태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한국은 후진국스러운 차별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참아서는 안 된다는 말들이었죠. 저는 손을 들었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일어섰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무대의 밝은 조명이 더 뜨겁게 느껴졌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 중 일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 안은 이제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건지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서 비자를 넘기고 불법으로 일하는 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존중받고 싶다면 우리도 먼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요. 잠시 멈춰서 제 말이 모두에게 와닿기를 기다렸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해하며 자세를 바꿨고 몇몇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체제를 고쳐야 해요. 더 나은 정책, 우리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지원, 그리고 불법 이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존중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방 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 어떤 감정에 신경을 건드렸다는 걸 알았어요. 앞쪽에 있던 한 학생이 일어나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 말은 우리가 한국이 우리를 대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이게 다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은 우리가 이 문제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에 휩쓸려 판단을 흐리게 해선 안 돼요. 한국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 학생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에 가득했던 흥분은 조금 사그라들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에너지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제 말이 몇몇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걸 알았지만 괜찮았어요. 모두가 제 말에 동의할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짐을 챙겨 강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로 나가자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 중 몇 명은 제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어요. 또 몇몇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제가 한 말을 이해했다는 눈빛을 주었죠.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뤄낸 것 같았어요.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공기는 이제 시원해졌고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묘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안도감, 피로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희망까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논쟁, 긴장감, 분노 모든 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록 제가 원했던 대로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무언가를 바꾼 것 같았어요.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요. 태국과 한국 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은 길고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준비가 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믿는 옳은 것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거예요.